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차가운 아침, 맨해튼 거리의 인도 위에서 엠마 카터는 야른 코트를 여미며 간절히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노란색 택시들은 무릉덩이를 튀기며 눈앞을 쌩쌩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춰주지 않았다. 제발, 부탁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27분. 톨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열리는 인생 최대의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30분 정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곁에 잠시 서행하자 엠마는 잔뜩 기대하며 한 발 내딛었지만 값비싼 정장을 입은 회사원이 순식간에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전화에 접속해 차량 호출 앱을 확인했지만 근처 배차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려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았다. 왜 이럴까? 엠마는 초조함에 숨이 가빠지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갈까 고민했다. 그때 인도 한편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가로등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젖은 머리칼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권위와 불을 풍기는 듯했다. 그러나 몸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갑자기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엠마는 숨이 턱 막혔다. 잠시 망설이자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 옆을 무심히 지나갔다. 아무도 돕지 않고 너무 바쁘거나 혹은 남이 나서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듯했다. 엠마는 가방끈을 꽉 붙잡았다. 여기서 도와주면 면접에 늦는다. 아니, 아예 면접을 놓칠 수도 있다. 그녀의 가슴은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쓰러진 남자의 힘없는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엠마는 결국 뒤돌아섰다. 그녀는 주저없이 남자에게 달려가 젖은 인도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들리세요?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날카로운 턱선과 인상을 찌푸린 눈썹이 보였다. 마치 이런 무력한 상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도와줘. 간신히 뱉어낸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엠마는 손목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아주 약하지만 존재했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갈 뿐이었다. 엠마는 침을 꿀꺽 삼키고 휴대전화를 꺼내 긴급 신고 번호를 눌렀다. 중년 남성이 5번가, 이스트 42번가 근처 길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은 있으나 매우 약하고 심장 문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구급차 부탁드립니다. 상대편에서 곧 출동하겠다는 답이 돌아오자 엠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다. 면접 시각이 다가오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야른 코트를 벗어 그의 머리 아래에 받쳐주었다. 남자의 축축한 눈빛이 잠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냥 날 두고 가요. 희미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엠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순 없죠. 비는 계속 내리고 바쁜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다. 시간은 흘렀고 엠마의 심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급해졌다. 면접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해 경광등을 번쩍이며 서더니 2명의 구급대원이 들꺼들꺼내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다. 쓰러졌을 때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엠마는 구급대원들에게 설명했다. 심장 문제 같아요. 연륜이 느껴지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엠마는 그제야 한숨 돌렸지만 시계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다. 오전 8시 56분. 이미 면접 시간이 5분이나 지나 있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제 다 끝났어. 엠마는 전력 질주로 톨은 엔터프라이즈 빌딩에 도착했다. 높고 넓은 유리문을 지나
세련된 로비에 들어섰을 땐 이미 숨이 턱에 닿았다.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 웅장한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기는 공간에서 깔끔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접수 담당자에게 허겁지겁 다가갔다. 임원 비서직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엠마는 헐떡거리며 카운터에 손을 짚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가 이마에 달라붙고 신발은 대리석 위에서 찰박거렸다. 접수 담당자는 엠마를 지나치듯 흘끗 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엠마 카터입니다. 담당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죄송하지만 카터님 면접은 30분 전에 모두 끝났어요. 엠마는 갑작스럽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안 돼요. 제발. 길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도와주느라 늦었어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접수 담당자는 이해한다는 듯 그러나 딱딱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인사 책임자 레이놀즈 님께서 시간 엄수에 대해 매우 엄격하시거든요. 이미 최종 후보가 결정되어서 엠마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부탁드려요. 잠깐만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접수 담당자는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전화를 들었다. 레이놀즈님? 여기 시간 놓치신 지원자가 와 있습니다. 엠마 카터라고 하는데 잠시 뵐 수 있냐고 하네요. 잠깐의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린 모양이었다. 담당자는 전화를 끊고 엠마를 보았다. 잠깐이지만 시간을 내주시겠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엠마는 긴 복도를 지나 현대적이고 간소한 분위기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안에는 인사부 총책임자인 데니얼 레이놀즈가 유리책상 너머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쯤으로 깔끔한 옷차림에 성격이 엄격할 듯한 눈빛이었다. 카터 양, 앉으세요. 그가 손짓했다. 면접 시간을 놓치셨더군요. 엠마는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길에서 쓰러졌고 저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진 떠날 수 없었어요. 늦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허투루 쓰진 않았습니다. 레이놀즈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미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중요한 마감 기한이 있는데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느라 늦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엠마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전 도왔을 거예요. 대신 회사의 상황을 즉시 알리고 마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레이놀즈는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했다. 이 직책은 매우 높은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임원들은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걸린 결정을 해요. 만약 보좌하는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미안한 기색 없이 단호히 결론지었다. 우리는 회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도덕적으로 옳았지만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 상과는 맞지 않아요. 엠마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침울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레이놀즈는 이미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채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엠마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사무실을 나왔다. 너무나 바라던 기회를 놓쳐버린 좌절감이 가슴을 에워쌌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이미 멎었지만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엠마는 코트를 여미고 저 높이 솟은 톨은 엔터프라이즈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졌다. 다시 구직 사이트부터 뒤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엠마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엠마 카터 님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는데요. 벨뷰 병원입니다. 오늘 아침 길에서 도와주셨던 남성분이 의식을 되찾았는데 엠마 님을 찾으시네요. 엠마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그리고는 멍하니 토른 엔터프라이즈 건물을 다시 바라봤다. 일자리는 날아갔다. 하지만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작은 호기심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벨뷰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엠마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아침에 도왔던 분이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5번가에서 쓰러졌던 접수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톨은 님이군요. 412호실로 가보세요. 엠마는 긴 복도를 걸어가며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낯선 일을 도운 것뿐인데 왜 이런 전개로 이어지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방 앞에 도착하자 잠깐 멈추고 살짝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아까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남자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정장 재킷은 벗었지만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링거를 맡고 있었다. 젖었던 머리는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였고 분위기는 여전히 강인해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엠마를 보았다. 날카로운 푸른 눈동자가 그녀를 가만히 스캔했다.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지만 묘한 권위가 배어 있었다. 엠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요. 그는 손짓으로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앉으세요. 엠마는 병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때문에 면접을 놓친 듯하군요. 그는 사과나 미안함 없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엠마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죠? 엠마는 곰곰이 생각하다 조용히 답했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직장은 또 구할 수 있지만 당신이 만약 거기서 그대로 잘못됐다면 2번째 기회는 없잖아요.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엠마를 응시했다. 그러다 낮은 음성으로 웃음을 흘렸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엠마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 주변에선 다들 자기 일로 바빠서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는 마치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시선이 살짝 멀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멈춰 섰죠. 엠마는 어쩔 줄 몰라 의자에서 살짝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냥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가볍게 이불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했다. 점심은 먹었나요? 엠마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네?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실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곧 퇴원할 거라서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죠? 엠마는 그의 팔에 꽂힌 링거를 보며 망설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또 쓰러지는 건 아니겠죠. 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최대한 조심해보죠. 그렇게 엠마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사방이 어둑한 조명과 호화로운 샹들리에로 장식된 고급 레스토랑 안에 앉아 있으려니 엠마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 줄 알았는데 리처드 토르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웨이터들은 맞춤 정장 같은 복장을 하고 낮고 공손한 목소리로 메뉴를 설명했다. 엠마는 이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건너편 여유롭게 앉은 리처드는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깔끔하게 머리를 정돈했다. 그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풍기는 타입이었다. 엠마는 물잔을 들며 주변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설마 당신을 살려준 사람은 전부 이런 곳에 데리고 오는 건 아니겠죠? 엠마가 조심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리처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엠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영광이네요. 곧 웨이터가 와인을 갖고 왔고, 리처드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둘을 위한 메뉴를 척척 추천했다. 그의 세련된 모습에 엠마는 다시금 우린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 잠시 후 리처드는 테이블에 몸을 기울여 물었다.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면접 보러 가던 중이었다고 했죠? 무슨 일을 하고 싶었나요? 엠마는 잠깐 입술을 깨물다 솔직히 답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 2개씩 뛰고 야간 수업 들으면서 겨우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임원 비서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쌓아나가고 싶었어요. 안정된 자리, 그리고 내 노력으로 이룬 무언가를 갖고 싶었어요. 리처드는 묵묵히 듣다가 물었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다녔다고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백도 없어요. 그저 대출과 제 근성뿐이었죠.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렇군요. 사실 아침에 당신이 지원하려 했던 회사가 바로 내 회사입니다. 엠마는 잠시 얼어붙었다. 톨은 엔터프라이즈. 바로 자기가 애타게 들어가려던 그곳이었단 말인가? 정말 당신이 그 회사 최고 경영자라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엠마의 반응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놓쳤던 면접과 그가 같은 주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세상에, 상상도 못했어요. 오전까지는 그 회사의 문턱조차 못 넘고 좌절감에 빠졌는데 정작 그 결정권자 바로 본인을 길에서 구하다니. 엠마는 자리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오늘 제게 꽤 큰 인상을 남겼어요. 엠마는 스게 웃었다. 그래서요? 저를 시간 안 지켰다며 탈락시킨 분이잖아요. 리처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늦은 건 불성실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의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 선택은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엠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제안이죠? 리처드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권위가 스며 있었다. 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형식적인 절차나 면접 없이 잠시 시험 삼아 인턴으로라도? 엠마는 이 말을 곱씹으며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분명 오래도록 바라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그건 저를 특별대우로 뽑는 거잖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였을 뿐인데 리처드는 고개를 기울이며 오히려 흐뭇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특별대우가 아니라 도전이라 생각하세요. 당신이 직접 증명하면 되니까요. 회사가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 엠마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 기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일주일 뒤, 엠마는 다시 톨은 엔터프라이즈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지난번에는 패배감에 젖어 나왔던 곳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발을 들이는 인턴 신분이었다.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각오가 달랐다. 로비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엠마는 접수 데스크에 말했다. 엠마 카터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하게 되어서 왔어요. 직원은 그녀를 안내하며 얘기했다.
토른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처드 토른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느낌으로 가득했다. 탁 트인 유리창 너머 맨해튼 전경이 보였고 짙은 나무색 가구와 간결한 인테리어가 묘한 중압감을 주었다. 창가에 서 있던 리처드는 돌아서며 엠마를 맞았다. 좀 이르군요. 엠마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요.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럼 앉아요. 엠마가 자리에 앉자 리처드는 의자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엠마는 주저없이 답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공짜로 받은 자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얻은 자리라는 걸.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여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었다. 인턴 기간은 6주. 그 안에 역량을 보여주면 정식 채용 가능성을 검토하죠. 실패하면 그는 말을 흐렸다. 엠마는 서류철을 단단히 쥐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예요. 리처드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말대로 해보죠. 엠마가 배정된 부서에는 이미 능력 있고 자신만만한 인턴들이 즐비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탄탄한 인맥을 가진 이들이었고 그녀를 향해 은근히 견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최고 경영자의 특별 케이스라며? 진짜 실력으로 들어온 걸까? 뒷말이 들렸지만 엠마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일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맡은 일 이상의 책임을 스스로 찾아서 해냈다. 어느 날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무 전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팀에서 발표자를 찾고 있었다. 다들 책임 회피하듯 눈치를 보는 가운데 엠마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위에서는 괜히 나섰네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녀는 밤낮 없이 분석 자료를 준비해 차분하게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뒤쪽에서 지켜보던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터, 꽤 탄탄하군요. 그것은 그가 몇 주간 엠마에게 보낸 첫 인정의 말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이들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엠마는 리처드가 단순히 까다롭고 매서운 상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일에 있어선 예리했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답을 주기보다는 엠마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었다. 때론 힘들고 얄밉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을 자극했다. 그러던 중 사적인 순간이 종종 찾아왔다. 일이 끝난 늦은 저녁, 사무실을 나가려다 그의 문이 열려 있어 들여다보면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서 무엇인가에 골몰해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엠마가 묻자 당신도? 라고 되묻는 식이었다. 서로 업무 이외의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묘한 온기가 돌았다. 시간이 흐르며 엠마는 리처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은 자신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위치라고 애써 선을 그었다. 난 인턴이자 부하 직원. 괜히 감정 섞었다간 큰 코 다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나 어느 날 대형 투자 계약이 갑자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던 큰 고객사가 발을 빼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임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상무와 이사들이 다급히 대안을 찾으려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다.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리처드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다른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느껴졌다. 그때 엠마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투자 구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인턴 주제에 웬 나대 하는 눈빛도 보였다.
리처드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에게 꽂혔다. 자세히 말해보죠. 엠마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고객사가 초기에 큰 비용을 부담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니 회사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되 나중에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쪽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으니 오히려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영진 몇 명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리처드는 곧바로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장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오늘 안으로 다시 제안합시다. 결국 그 고객사는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며 위기는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그날 밤 사무실이 거의 텅 빈 상태에서 엠마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리처드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잘했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 엠마는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리처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인턴으로만 두기 아깝군요. 제 비서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정식으로 엠마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기회이자 동시에 더 긴밀하게 리처드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어쩐지 불안하면서도 설렜다. 그 후 엠마는 정식 임원 비서가 되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이전보다 더 치열해졌다. 임원층과 밀접하게 일하는 만큼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리처드와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묘한 감정도 깊어졌다. 언제부턴가 회의실에서 그와 눈이 마주칠 때면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평소처럼 그는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는 척 보였지만 누군가 말하는 동안 문득 엠마 쪽으로 시선을 두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눈 맞춤이 그녀를 흔들었다. 한편 엠마 또한 그의 사소한 습관들을 알게 되었다. 커피를 진하게 마시지만 오후 늦게는 최대한 자제하려 애쓴다거나 보고서를 볼 때는 항상 마지막 페이지부터 먼저 훑는다거나 사소한 일에 세심하게 관여하는 만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 그저 존경인 줄 알았던 감정이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 이건 위험해. 상대는 내 상사이고 회사 오너나 다름없어 스스로 경계했지만 마음이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온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이미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고 엠마는 남아야 할 일이 있어서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문득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리처드가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를 한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아직 안 갔네요. 엠마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어느새 둘 사이에 고요하고 진지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실 그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순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여태껏 참으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며 난 더 이상 당신과 거리두기가 힘들어요. 엠마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서 온갖 경고등이 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감정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리처드. 그녀는 작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옳은 일인가 망설였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엠마를 바라봤다. 당신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그 말이 이어질 즈음 엠마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리처드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회사 안에서 위험천만한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둘 다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사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공적인 자리에선 지극히 업무적이었고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야근이 끝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주말에 몰래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점차 둘만의 시간을 키워갔다. 엠마는 걱정이 많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가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받는 터라 누가 사장과의 스캔들이라 뒤에서 수군거려도 실력으로 눌렀다. 리처드 역시 그녀를 편애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선상에서 더욱 깐깐하게 일처리를 요구했지만 그가 어떻게든 엠마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되었고 어느 낭만적인 밤에 리처드는 다시 한번 엠마를 초대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거대한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테이블 위에는 초가 흔들리고 있었고 엠마는 잔잔한 음악에 살짝 긴장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좀 평소와 다른데요. 엠마가 웃으며 말했다. 리처드는 드문 모습으로 다소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조금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일이거든요. 엠마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니 살짝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그 안에는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엠마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리처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엠마, 나와 결혼해줘요. 그녀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던 그때부터 사실 전 당신이 누군지 몰랐지만 날 그냥 두고 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뒤로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 열정, 따뜻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젠 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엠마는 울컥하며 미소를 지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떠올렸다. 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처드는 안도한 표정으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반지를 끼워주고 조심스레 포옹했다. 도시는 찬란히 빛났지만 그 순간 둘에게 세상은 둘만의 공간이었다. 빗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일을 돕는 작은 행동이 결국 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한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다른 한 사람은 수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녔지만 고독했다. 서로의 헌신과 신뢰, 그리고 여러 시련을 거치며 함께 미래를 약속하게 된 엠마와 리처드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들로 인해 오히려 운명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감동적인 사랑과 운명,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경혼을 울리는 이야기 채널에서는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스토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